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1699건의 국제교류 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사업입니다. 광역 기초 가리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239개 자치단체에서 해외 도시와 교류 중입니다. 미교류 단체는 4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39개 자치단체에서 83개 국가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 1699개 사업 중에서 중국, 일본, 미국 도시 비중이 61.3%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시는 한국 12개 지자체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일회성 및 교류가 용이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적 쌓기용으로 추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류 협력을 맺고 난 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아닌 그냥 단순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지자체들 간에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해서 동일 교류 대상 도시의 시장 조사나 바이어 발굴, 수출 매뉴얼 번역 등 동일한 사안을 의뢰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지자체의 교류 현황은 또한 국가적으로 효율성의 문제에도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 지자체가 동일 지역에 해외 사무소를 중복 설치하고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호치민 해외 사무소의 경우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 6개소가 다이아몬드 플라자라는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교류가 필요한 지역, 동남아, 인도 같은 지역은 기반이 취약해서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국제교류 사업의 문제점을 정부가 또 행안부가 그대로 손 놓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과 필요한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그러한 그 지원과 기준을 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은 해산되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은 폐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자체 국제화 지원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시스템적인 그런 그 감독이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행안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법적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참여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고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그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2019년 점검의 전문가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전이 가장 낮았고 그 뒤를 대구와 세종이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가 전문가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울산과 전남이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참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참여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수당을 보면 행안부에서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고를 하고 계시죠? 예. 그 수당 나와 있는 표 PT 보여주세요. PT 안 나왔습니까? 잠깐만요. 시간 정지 좀 시켜드려요. 수당 나와 있는. 예, PT 없이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높은 제주,
그리고 울산, 전남 이 세 곳이 이 행안부 공고에 따른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이고 울산은 27만 원, 서울은 11만 원, 제주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 참여가 낮은 대전은 2만 원, 세종은 3만 3천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관심이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 확보 여부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셔야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진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국가안전대진단이 뭐 제도의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제도의 그래서 어쨌든 취지가 그 좋은데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효성과 편차 부분에 대한 예, 그런 보완이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필요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지난 행안부 국감 때 소방청에 제천 화재 참사의 그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와 자문회의의 보고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렸는데 읽으셨습니까? 아니, 못 읽었습니다. 장관님 왼쪽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경찰청장, 소방청장 앉아 계시죠? 왜 나란히 예. 앉아 있는 걸까요? 업무의 관련성입니다. 장관님은 이거를 안 읽었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읽고 과연 그 화재 참사 대응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보고받고 필요한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안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제천 안 읽을 시나 수 있는 뭐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왼편에 앉아 계신 소방청의 업무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서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안 읽어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글쎄요,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장관님, 그게 장관님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장관님 국민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장관으로서 안 읽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안 읽었으니까 안 읽었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안 읽고 읽었다고 대답할까요? 왜 안 읽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